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제가 지금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연구 지원위원입니다. 제가 주제 개발을 하고 있는 위원인데 2030년에 부산에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주제를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지금 주제 이번에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블랙앤위치라는 이 회사가 미국에서 104년 된 회사인데 부산에 한 20조 원을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이 투자를 유치하면 됩니다. 왜? 부산에 데이터 센터하고 태양광 발전 또는 수상 발전소를 짓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리 유치를 했기 때문에 비용 문제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된 1위에서 10위까지 쫙 불러서 투자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단이 있고요. 해외 지원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해외 지원팀, 해외 지원단, 해외 지원 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저는 미국인과 결혼했고요. 외국인 친구가 더 많습니다. 사실상 한국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고요. 제가 특히 이 공무원으로 대사관 등에 근무했기 때문에 탑 레벨의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해외 지원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원팀. 세 번째는요, 이제 제가 유엔 미래 포럼을 하고 있는데 유엔 관련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압니다. 유엔 마니 포럼을 만들고 있는 WAS라고 WAAS 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그게 유엔의 위에 컨설테이티브 스테이터스라고 유엔을 어드바이즈하고 유엔을 컨설팅 해주는 이런 지위를 가진 유엔 컨설테이티브 스테이터스를 가진 WAS 이런 사람들이 마니 포럼을 해요. 내년 봄에 유엔 본부에서 뉴욕에서 마니 포럼을 하는데 컨센서스 conscious capital입니다. conscious capital 의식 자본, 의식이 있는 깨어있는 자본. 앞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만 쓰려는 게 아니라 SDG 또는 뭐 이 지금과 같은 월드 엑스포 이런 데에다가 돈을 꽝꽝 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 포럼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돈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을 해외 지원팀으로 해외 지원 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데려올 수 있어요. 오늘은 네 번째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번째 아이디어는 남북 통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2030년이 되면 2030 엑스포에는 아마 남북 통일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남북 통일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Last Conflict Zone, 마지막 갈등 지역. 이게 이제 북한이겠죠. 북한에서 뭐 핵을 가지고 뭐 무기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등 뭐 이런 문제가 있죠. Last Conflict Zone to Opportunity Zones 또는 Make a City. 컨플릭트를 기회 특구 또는 Make a City로 만드는 이 방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남북 통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남북 통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BTC를 지금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자, 남북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한국 사람만 관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사람 주변에 있는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뭐 미국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지. 저 북부 유럽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월드 엑스포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요.
전 세계 국가가 와서 국가관을 짓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서 6개월 동안 사람도 보내고 그죠? 돈도 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건드려야 되는데 남북 통일은 굉장히 그죠?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보낼 때는 저희 뭐 시집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남북통일은 한국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청년층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뭐 통일 없이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많은 부담을 해야만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월드 엑스포에서는 SDG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17가지 1번 빈곤 퇴치, 2번 굶주림 없애기, 3번 건강하고 질 좋은 삶, 그리고 남북 통일을 해주면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거고요. 평화와 정의, 이런 제도가 이제 세다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SD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요런,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주제를 제시를 하면서 저희가, 한국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통일 비용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제가 제안합니다. 미국의 기회 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Opportunity Zones라고 2017년에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뭐 다양한 이런 뭐라 그러지, 시행령이라든가 안에 내부에 법규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제2의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미 기회특구 시스템을 배워서 통일 비용을 그냥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조달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정부가 어느 정도의 통일 비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통일 비용을 아주 손쉽게 청년층, 우리나라 남한의 청년층이 걱정 안 해도 되는, 반대 안 해도 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엑스포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통일 문제 하면 사람들이 전부 골치 아파해요. 그냥 그대로 지내면 좋은데 통일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돈을 달라는 거 아닌가, 뭐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니까요. 사실 자,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듣고 저 뒤에 설명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통일 비용을 지금부터 벌 수가 있어요. 이제는 마니포럼, UN 마니포럼 같은 데에서 BTC가 공연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BTC 혼자 다 독식하는 게 아닙니다. BTC의 주인이 독식하는 게 아니에요. BTC가 많은 도네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콘텐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콘텐츠 산업. BTC가 공연을 홀로그램 기술로 전 세계에 동시에 내볼 수 있게 한다라는 이 주제를 집어넣는 거죠. 엑스포에다가, 엑스포 주제에다가, 부산 엑스포 주제에다가 홀로그램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뭐 빨리 배우면 되죠. 이미 연구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여기 지금 홀로그램 기술입니다. 이 사람은 CNN 스튜디오에 있고 이 사람은 저 다른 나라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 이름이 투팩 셰커라는 사람인데요. 홀로그램으로 공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이 사람도 지금 홀로그램 공연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가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 이렇게 우리가 잠실 운동장에서 BTC가 공연을 하면서 동시에 20개 국가에서 동시 공연이 가능해요. 동시 다발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연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수익금이 있죠. 그 수익금을 엑스포에서 좀 쓴다거나 아니면은 통일 비용으로 좀 쓴다거나 이렇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겠죠. BTC하고 물론 당연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BTC를 BTC의 그 연예 기업 또 물론 당연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 밑에 있는 요 아이는 사이버 가수입니다. 사이버 가수. 이제 홀로그램 가수라 그래요. 사이버 가수인데 진짜가 아닌데 이렇게 춤을 잘 추고 있죠, 지금.
이렇게 사이버 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당겨서 볼 수도 있고, 이 여자 사이버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실제로 10만 명, 뭐 20만 명이 모여들어요. 일본입니다, 일본.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사이버 가수를 하나 개발해서 부산의 엑스포 가수, 부산 엑스포 가수 해서 뭐 BE 가수는 싱어니까 BE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부산 엑스포 싱어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히트를 시켜서 이 아이가 공연하는 모든 비용을 그죠 부산 엑스포 공연으로 비용으로 우리가 미리미리 돈을 벌 수 있어요. 사실 부산에서 왜 엑스포를 하느냐, 그런데 왜 부산에서 하는데 우리가 4조 원을 부산에다가 대어줘야 하느냐. 요즘에는 이기적인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경주 뭐 해서 그런 생각을 뭐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어요. 충청도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전라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의 동의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끼리 돈을 많이 벌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들 세금 안 가져가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BTC 이분들이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를 부산의 월드 엑스포로 도네이션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오퍼튜니티 존스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기회특구라는 것은 사실상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이 사람들이 기획안을 내고 피터 허시버그, 존 클핀저, 뭐 브로피어스 이런 사람들이 라이트하우스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분의 친구가 MIT 미디어 랩에 그 한때는 소장도 했고요. 교수인 MIT 미디어 랩 교수인 켄트 라슨입니다. MIT에서 시티 사이언스 도시계획, 도시개발을 40년 정도 가르쳤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도시계획하는 이런 학자들이 켄트 라슨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켄트 라슨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하고 같이 존 클리핀저가 MIT에서 한 10년간 시티스코프라고 해서 도시개발, 재생도시, 도시재생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존 클리핀저는 AI 박사예요. AI를 집어넣고 IoT를 집어넣고 거기에 AR, VR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율차, 전기차, 거기에다가 최근에 5G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를 계획해서 만드는 사람. 이 켄 라슨은 마스다로 유명합니다. 마스다가 최초의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마스다가 최초의 탄소 제로, 에너지 제로, 쓰레기 제로 도시로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죠? 이렇게 MIT 미디어 랩 팀들이 이제는 도시를 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5G가 나오고요. 자율차가 돌아다니는데 가다가 꿍꿍 여기 꽝 저기 꽝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미국은 훨씬 낫죠. 한국보다는. 왜? 도로가 넓고요. 땅이 넓어요. 일단은 80배 뭐 그죠? 이렇게 되는 땅이니까 여유 있게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차가 다니는 데는 문제점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 이제 자율차뿐만 아니라 드론 택시, 에어 택시에서 교통 운송 수단이 이제 드론이 되는 거예요. 2025, 2030년이 되면 드론 택시가 뭐 상당량의 그죠 수요를 충당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opportunity zones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opportunity zones는 사실상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7년에 법이 통과되고요. governors,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17개 시도 지사가 있듯이 미국에는 governors가 50몇 명 있죠. governors가 바로 주지사예요. 주가 있으니까 주지사들이 3월 21일 그죠?까지 자기 주에 있는 저개발 지역, 뭐 그 범죄 지역, 우범 지역, 그리고 가난한 지역, 빈곤 지역, 이런 지역을 확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자기들이 지정을 해라 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지정을 해가지고 그게 8,743개인가 8,700여 개의 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도지사로부터 지정이 됐어요. 그게 미국의 약 18% 20% 된답니다. 미국 땅 전체에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보면은 이 동부, 서부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곳도 많고 해서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지역이 정해졌어요. LA 밑에 있는 한인지구 밑에 약간 저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뭐 범죄도 많고 이런 곳에 이런 곳도 이미 오퍼추니티 존스 기회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동부 쪽에 보면은 뭐 굉장히 도시가 빡빡하게 들어서 있죠.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서 큰 지역은 없고요.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미국의 20% 정도, 18% 정도 되는 지역이 지역 특구로, 그죠? 오퍼추니티, 기회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설명했죠. 이미 자율차가 돌아다녀요. IoT가 그냥 센서가 1조 개가 나와가지고 도로마다 곳곳마다 붙어요. 엄청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 재생 이렇게 해서 기회 특구.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더 깨끗하게 보이죠? 여기 보면은 조금 그죠? 중부나 이렇게 서부 지역은 크고 동부는 굉장히 조금하게 지역이 정해졌다. 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열광을 하느냐 하면 5년 정도 내가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뭐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10%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7년 정도 하면 15%, 10년을 내가 거기에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 아니면 5억을 투자했다. 50억을 투자했다 하면은 50억을 가지고 벌어둔 돈에 gains tax, capital gains, 그죠. 이득을 본 아무것도 세금을 안 낸대요. 내가 1조 원을 넣고 50조 원을 벌었어요. 그래도 10년만 거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 돈을 10년 동안 빼지 않으면 50조 원에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죠. 이게 세금 특혜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만약에 북한에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지역마다 평양 지역은 정부에서 뭐 50조를 넣고 함경도는 2조, 3조 이렇게 각각 지역마다 예산을 투입을 하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을 싹싹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만은 현대건설에서 싹 받아먹을 수 있고요. 현대 그다음에 삼성, SK, LG 이런 큰 회사에서 싹 받아먹고 나머지 약간씩 그죠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키면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디자인을 한 사람들이, 이 기획안을 낸 사람들이 아까 봤죠. 존 클리핀저, 피터 허시버 이런 사람들이 자 IRS를 접근했어요. 국세청을 접근해서 세금을 면제시켜다오. 그러면 누구나 그냥 사실 누구나 거기다 투자를 해서 자기가 기여를 한 만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투자했으면은 거기서 50억을 벌었어요. 투자해서 자기의 기업, 사업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구글, 애플 큰 데도 지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북한의 통일 비용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에서, 남한 정부에서 내가 50조 원을 넣겠다, 아니면 1,500조 원을 넣어야만 한다, 이것을 만약에 북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감면을 해준다. 10년 정도 투자를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서 막 개발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컨트롤을 정부가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여기는 태양광 지역이다. 여기는 섬유산업 지역이다. 여기는 어디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통일 비용이 확실히 줄어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캐피탈 게인스 텍스 같은 게 여기는 100%, 5년, 6년이면 90%, 70% 이렇게 해서 디스카운트 해주는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퍼추니티의 팩트 시트예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좋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2017년에 Tax Cuts and Jobs Act라고 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콩그레스가, 의회가 이 Historic Tax Reform Legislation, 역사적인 세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저개발 지역 또는 범죄 구역, 뭐 이렇게 나쁜 구역에 기업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면 세금 감면을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대도시에서 이제 완전히 저개발 지역으로 가서 이거는 뭐 갈등 해소 평등하게 골고루 발전하는 거겠죠. 골고루 발전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이게 Opportunity Zones라고 그죠? 정했습니다. 이렇게 Opportunity Zones는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지역의 빈부격차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결해주고 거기에 특히 처음에는 대부분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갔어요. 부동산 기업들이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라이트하우스 같이 블록체인 국가, 블록체인 지역, 블록체인 도시,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브록 피어스하고 피터 허시버그하고 존 클리핀저는 스위치 X를 만든 사람입니다. 스위치 토큰을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브록 피어스는 뭐 이오스라든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이고 이더리움에 투자해줬고 코인베이스에 투자해줬고 뭐 테드라든가 이 사람이 대부분 뭐 굉장히 많은 토큰들을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했어요. 최대 투자자이고 지금은 이오스에다가 이 사람이 보이스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도시의 샘플을 만들어서 그죠? 거기에다가 5G 넣고 자율차 뭐 최고로 좋은 4차 혁명 산업 우리는 넥스트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다음 다가오는 이 테크놀로지를 다 집어넣어서 조그마한 그죠? 돌아가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요 샘플을 8,700개 다 팔자. 8,700개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샘플을 가져가시오. 라고 도시자치를 파는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부산도 이제 만약에 자율차가 부산에 온다면 지금 현재 있는 부산 그 형태로는 정말 힘들죠. 도시재생을 해야 되고 그 도시재생 샘플을 그죠 이번에 엑스포 할 때 만들어 놓고 앞으로 한국의 모델이 되어서 한국의 여러 조그만 지역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자율차도 돌아다니고 그죠? 뭐 전기차에다가 AR, VR에다가 홀로그램에다가 모든 기술을 다 넣을 수 있어요 라는 샘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네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네 번째 통일 비용을 해결하는 오퍼튜니티 존스를 엑스포에 주제로 한번 넣어보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죠? 오퍼튜니티 존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외 지원팀, 부산 엑스포 해외 지원팀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전부 제 친구들이니까요. 제가 끌어올 수 있습니다. 1, 2, 3, 4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부산 월드 엑스포 해외 지원팀으로 끌어오자 라는 게 네 번째 아이디어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